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에는 24강에 이어서 EDI 수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I로 우리가 문서를 심평원으로 보내고 이제 수신하고 하지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송신하는 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신은 어떤 내용이요? 요양급여 비용 청구, 명세서 이런 거, 접수증 혹은 반송증 이런 것들을 수신하게 되죠. 그래서 송신하고 나서 2, 3일 후에 접수증 혹은 반송증이 왔는지를 확인해서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반송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반송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반송인지가 이제 내역이 와요. 뭐 어떤 부분이. 자, 그래서 전체가 다 반송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고요. 일부 어떤 것들이 이제 반송하면서 보완 청구하라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 대체로 이때 같이 처리를 하면 되고 이때 이제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한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문서 송신했던 것처럼 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요양급여 비용 심사 통보서는 15일에서 20일 이후에 심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서를 송신을 하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는 뭐가 뜬다고요? 접수가 되었는지 제대로 혹은 일부 혹은 전체가 반송되었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누락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수정할 내역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역을 보완해서 다시 송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 3일 있다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심사 통보는 이제 심사를 해서 이대로 지급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서 삭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죠. 이것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심사 결과 통보서가 도착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이 그대로 수령을 하거나 비용을 수령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보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산 내역, 심사 내역서, 정산 이제 쭉 우리가 이제 한 사람 걸 청구하는 게 아니니까 쭉 그달 거를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산 내역, 심사 내역서는 이전에 심사 결과, 보통 이제 심결이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여러분도 익혀두시기 바래요. 심사 결과 사항과 정산 사항이 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심평원에서 정산 심서 내역서를 보내와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한 거하고 정산하고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때 내역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결과 통보서 이거는 이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통보서가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확인한 다음에 보완 청구하거나 이의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보통의 원청구의 뒷마무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비용 정산심사 내역서도 이전에 심사 결과 심사 사항하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때 내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역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해 처방 같은 경우 이제 원해 처방 어떤 거예요? 우리 이제 의원이든 병원이든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래서 의약분업 제외 환자를 그 환자들은 빼고죠. 의약분업 제외 대상을 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지급을 했을 때 원해 처방전 내역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처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죠. 자, 화면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수신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신 관련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수신 관련 사항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수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신이 나오면 그때 뭐 접수증 혹은 반송증, 그다음에 심사 결과 통보서, 정산 심사 내역서, 그다음에 원외 처방 심사 결과 통보서, 뭐 원외 처방 심사 결과 추가 통보서, 원외 처방 정산 내역서, 그다음에 의료 급여 비용 결정 내역서, 그다음에 진료용 재료, 뭐 보안 자료 요청 내역서, 이렇게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이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접수증이나 반송증의 경우에는 이제 접수나 반송의 내역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이제 10월이면 9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평원으로 송신을 했잖아요. 그쵸? 그것과 우리가 접수했던 거, 그 다음에 혹은 반송되었던 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접수가 됐으면 접수라고 뜨고, 일부 내역에 대해서 반송된 경우에는 일부 반송이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신한 내역 중에서 반송하는 내역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반송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일부 반송인 경우죠. 일부. 자, 그래서 이 반송된 내역에 이제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그 화면의 밑에 반송 사유가 쭉 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반송을, 접수가 된 경우에는 접수를, 이것을 우리가 접수 OK를 누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청구가 마감으로 처리가 돼요. 자, 뒷장에서 우리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접수도 그렇고 반송도 그렇고 다 이 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수를 요 날짜에 했고, 접수 번호, 그쵸? 자, 청구 번호, 그리고 접수 구분은 건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지금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태가 접수라고 뜨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접수가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38건을 청구했는데 반송건이 0이에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삭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송 사유가 있을 리가 없죠. 반송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왜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이 반송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쭉 뜹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경우, 우리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 반송이나 삭감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종료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보완 청구나 추가 청구, 누락 청구 같은 경우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통보서를 요것만 먼저 하고 넘어가죠. 자, 심사 결과 통보서 상태 구분으로 청구분 내역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청구분에 대해서 청구사항, 심사사항, 지급불능, 뭐 삭감사항, 이 내용 다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클릭을 하면 이거에 대한 내역이 화면의 하단에 뜬다라고 했죠. 자, 볼게요.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접수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접수 번호고요. 그러면 요 심사한 내용들이 요 부분에 와서 쫙 떠요. 심사를 이렇게 쭉 했는데 상한 초과금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청구를 3,241만 3,241만 2,460원을 했는데 심사해서 결정된 액수가 3,254만 3,254만
3,200, 54,95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뭐예요? 지급불능 혹은 삭감사항이에요. 지급불능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9,190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 건수가 여기에 나와요. 35건이다.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조정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다 뜹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쭉 있는데 요렇게 삭감이 됐고 불능이 요렇게 있고 다 표시가 뜨죠. 자, 그러면 요것들을 클릭을 하면은 쭉 또 여기에서 화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요 사람을 누르면 요 사람은 왜 뭐 어떤 것 때문에 조정 금액이 얼마고 조정 사유는 뭐고 이렇게 다 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이때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의 신청하는 내용하고 자료를 첨부해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원으로 보내고 보통 의원들이나 준종합병원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으로 제출을 해서 조정 내역 보내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청구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달 청구, 지난달인 거죠. 청구분에 대해서 출력, 그리고 EDI 송신 후에 접수가 완료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 마감을 해야 되겠죠. 자, EDI 같은 경우에는 접수증이 도착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자동으로 마감 처리가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접수해가지고 그 반송 내용이 없는 경우에 아까 우리 앞에서 본 화면 중에 반송 내역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자동으로 마감 처리가 되고 청구 마감은 우리가 이제 쭉 했던 내역들의 접수 이후에 청구 내역이 이제 틀어지거나 뭐 보안 그 숫자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아예 막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잠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 마감은 우리가 해당 그 청구할 내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청구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으면은 이제 접수 옵션에 접수 옵션에서 뭘 선택해요? 접수 완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 70% 이상이면 전체 반송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송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서 접수 번호를 기재한 다음에 청구 마감을 누르는 거죠. 자, 화면으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마감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 둘, 셋, 네 명이죠. 자, 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원청구한 것에 대해서 청구 마감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접수를 누르고 청구 마감을 누르면 어떤 것만 넘어가요? 요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화면 심사를 하나하나 다시 해서 그래서 화면 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들도 또다시 이제 마감. 그러니까 저쪽에서 접수가 된 다음에요. 접수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마감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구 마감을 딱 누르고 종료를 하는 순간 저쪽으로 이제 심평원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감한 자료가 송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했을 때 우리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거나 혹은 증빙을 첨부해야 되는 것들은 첨부를 해서 청구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완 청구에 대해서 이제 누락 청구나 보완 청구 혹은 추가 청구의 그 경우에 보완 청구를 할 때는 원청구 우리 맨 처음에 원청구 했었잖아요. 원청구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집계하고 심사하고 정정하고 오류 내역 확인하고 명세서 출력을 하거나 EDI 청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원청구하는 방법을 쭉 알아놓으시면
원청구 방법대로 보완 청구, 추가 청구, 누락 청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청구하고 다른 것은 보완 청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증빙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하는 기본 화면에서 보완 청구를 선택한 다음에 집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집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심사하고 정정할 거 정정하고 오류 내역 확인해서 이제 EDI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완 청구해야 될 건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청구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한번 청구를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에서 보완 청구할 내역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청구된 내역,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청구를 했었으니까, 이제 마감된 청구 내용 리스트를 쭉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EDI 청구를 다시 할 때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고 나서 조정 내역 보내기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눌러요. 누르고 나서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에 대한 번호가 자동적으로 쭉쭉쭉쭉쭉쭉 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왜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의 사유가 하나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자, 보완 청구 집계할 때는 이제 서면 청구가 있는데 보완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환자의 일련 번호, 성명으로 우리가 조회를 한 다음에 이제 보완 청구할 리스트들이 쭉쭉쭉쭉 있으면 이것이 재청구 집계 내역으로 옮겨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왜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들을 이제 쭉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 부분에 보완 청구 사유를 쭉 기재한 다음에 이제 보완 청구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다음에 그 보완 청구 부분이 집계가 되죠. 이 집계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클로즈하면 맨 처음에 청구 기본 화면, 맨 처음에 원청구했던 것 같이 그 기본 화면에서 보완 청구권에 대해서 총 액수, 뭐 금액,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청구한 내역들이 불능 사유가 자격 변경권,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환자인지 의료보호인지 뭐 이런 것들 등급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거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료보호였다가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 보험 환자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보호로 계속 청구를 하면 이 경우에 그냥 그 전체적으로 그 반송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달의 누락 청구분으로 처리를 한다. 화면 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면 보완 청구 화면이죠. 여러분 좀 보시기 크게 눌러드렸습니다. 자, 보완 청구를 딱 누르면 이렇게 보완 청구를 누르면 어떻게 떠요? 보완 청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항목들이 쭉 떠요. 그리고 이것들이 왜 보완 청구를 요구를 하는지가 이렇게 사유를 누르면 사유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이거는 보장기간 기호, 기재착오 또는 누락 뭐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완 청구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왜 보완을 하라고 하는지 이걸 누르면 요 번호를 누르면 쫙 그게 뜨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완 청구 화면 심사 볼게요. 이제 보완 청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화면에 불능 사유나 코드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단에는 왜 보완 청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보완 청구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해당 사유에 대한 내역을 화면 심사에서 보완하고 이것을 반드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청구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저 요렇게 기호가 뜬다 그랬죠? 사유 요렇게 다 떠요. 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심사를 저장하고 심사를
완료해서 화면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심평원으로 송신이 되는 순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